대해서 심지어 진중권까지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진중권이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민주당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이 얘기했던 부분부터 일단 진중권이 까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못 고친다는 그 잘못이 뭐죠?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1번, 검찰의 잘못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다. 그들은 저것을 인권 침해로 규정했죠. 2번, 정경심을 기소한 것. 이를 저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죠. 3번, 조국을 기소한 것. 저들은 이를 개혁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죠. 일단 문바 내지는 문재인으로 저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최강욱을 기소한 것. 최강욱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청와대 직원이죠. 추미애는 이를 날치기라고 불렀고 최강욱은 기소 쿠데타라 불렀죠. 5번, 송철호를 기소한 것. 이 대통령 친구분은 이를 윤석열의 정치 행위로 규정했죠. 6번, 황운하를 기소한 것. 황운하는 이를 선거 개입이라 부릅니다. 임종석을 소환한 것. 이것은 검찰권 남용이라 합니다. 이분은 아예 귀하신 몸 검찰에 납치게 해놓고 혐의 입증 못하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협박까지 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우겠다는 것일까요? 황운하는 말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을 고발해야 하지 않겠나. 어디서 듣던 소리죠? 예, 이미 최강욱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분은 공수처 뜨면 윤석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냥 빈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임종석이 검찰에 출두하며 이미 없어진 포토라인을 되살려냈죠? 자신의 출두를 독재정권 시대의 민주화 운동가의 모습으로 연출하려다 보니 다시 일종의 무대로서 포토라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민주화 운동으로 저들은 압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아예 윤석열 검찰과의 싸움으로 프레이밍 하려나 봅니다. 이번 선거를 윤석열과의 싸움.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거 윤석열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정말 진중권 정말 잘하는데요. 임종석이 비공개 출석을 마다하고 포토라인에 서길 자처해 권력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했다라고 해서요. 권력을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중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를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대대적으로 떠들어댈 겁니다. 그것으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들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즉 정치검찰의 모함이었던 것으로 몰아가겠죠. 그리고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면 아예 공수처 내세워서 검찰의 보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될까요? 예,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절대 민주당에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예. 나 마음에 들어. 네. 진중권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요. 민주당에 던지는 표는 문서 위조, 위장 투자, 증거인멸, 부동산 투기, 뇌물수수, 감찰 무마, 선거 개입 등의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온갖 비리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2위, 대통령 적합도 2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 출마한다고 하면 바로 1위 될 겁니다. 하지만 정치할 뿐이 아니죠. 그러니 자꾸 정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하면서요. 추미애 장관님, 행여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시면 너희들 다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총장 하실 때 얌전히 조사받고 깨끗이 처벌받고 깔끔히 끝내세요. 임종석 씨 보니까 조사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자, 진중권이는 대통령 될 뿐 아닙니다. 그런 예. 사람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예. 라고 말했지만 또 뒤에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니네들 다 작살나. 이거 아니에요. 진짜 뭐야 이거. 뭐 뺨 주고 뭐 있잖아요. 뭐 사탕 주고 뺨 주고. 예, 그렇죠. 예. 하여튼 예. 얼르고 뺨 치고 하는 건데 결국은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어제 호감도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비중이 커져버렸어요. 굉장히 커졌네요. 결국은 이번 총선이 문재인 심판,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또 검찰 인사 학살에 대한 이 부분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를 아주 확실히 만들고 있네요. 진중권이 얘기한다는 거는 비교적 생각 있는 좌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좌파들이 이번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표가 갈까요? 그건 당연히 정의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으로 올 수뿐이 없다고 합니다. 수도권 민심이 오전에도 보도 드렸다시피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아주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열하면요, 이기려는 선거 완전히 개판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의 한 수가 늘 강조하는 게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힘을 몰아가야 됩니다. 예. 신의 한 수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들 거기 편서라 저기 편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뭐 백날을 얘기해도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줘도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예? 아, 그거는 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은 상황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동규 기자, 여론조사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갤럽에서 또 나온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아니,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론조사 그거 하지 마요 말하지만은 그래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여론조사에도 포인트가 하나하나 숨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문재인의 지지율 급락, 민주당의 지지율도 급락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갤럽 몇 번 기사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갤럽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전화 방식으로, 그러니까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성향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응답을 더 잘하고, 야권 성향의 응답자들은 좀 댓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약간 심리적으로 이제 야당 지지한다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 말 많고 탈 많은 그 리얼미터에서조차도 한국당 지지율이 30%대가 나오는데, 정작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는요, 유독 한국당 지지율이 차 올라가질 않아요. 20%, 막 10%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갤럽에서조차도 문재인의 하락세가 명확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도 명확했다라는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이번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 41%, 부정 50%, 9% 차이, 즉 오차 범위 밖으로 부정 여론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41%라는 문재인의 지지율은요, 3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 10월 3주차 조사 당시에, 한 2주차, 3주차 조사 당시에 39%가 최저치였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갤럽 조사가 매주마다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는 설날이 꼈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가 2주 만에 진행된 조사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 민심을 한번 거치고 난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설날 때 이제 친지들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면서 뭐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문재인이 너무 개판이다,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일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무능한 그 폐렴 대책 때문일까요? 지지율이 2주 사이에 급변한 거예요. 보시면은 가장 최근 조사가 긍정 47%에 부정 43%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만 놓고 보면요, 긍정이 6% 감소했고요, 부정은 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 조사만 해도 긍정이 4%가 더 높았는데 갑자기 이게 확 뒤집어지면서 오히려 부정이 9%가 더 많은 그런 양상으로 이어졌다. 연령대별로 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 조사 갤럽인 거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갤럽 조사 그동안 보면요, 3040은요 거의 압도적으로 긍정 여론이 높게 산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대 보십시오. 일단 20대만 놓고 봐도요, 긍정 35%, 부정 48%로 13% 차이 납니다.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13% 차이 난다. 갤럽만 놓고 보면요, 20대는 이미 다 돌아섰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인 결과인 겁니다. 왜? 지금 50대 같은 경우도요, 긍정 42에 부정 54니까 12% 차잖아요. 그런데 그 50대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요. 50대보다도 20대의 지지율이 낮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은 6%가 떨어진 반면에 부정은 10%가 상승했습니다. 30대는요, 비록 이번 수치에서도 긍정이 더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지난 조사 때는요, 긍정 61%에 부정 31%였습니다. 갤럽에서 30대 조사를 긍정 60, 부정 30으로 봤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둘 다 40%대로 비등하게 나온 거예요. 예. 긍정이 13%가 감소하고 부정이 12% 증가했다. 즉 25%가 갑자기 확 좁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2030에서 확연하게
지지율 감소세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이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때 아마 리얼미터로 한번 보도했을 겁니다. 그때도 저희가 중도층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중도층만 놓고 보면은 긍정과 부정 간의 차이가 20%가 날 만큼 부정이 압도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갤럽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도층 기준은 아니지만 그와 흡사한 무당층 기준인데요. 무당층 기준을 보면요. 긍정이 23%, 부정이 58%입니다.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35%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네. 지금 참고로요. 이게 왜 의미 있냐? 여러분들 갤럽 보기 싫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대밖에 안 나오잖아. 그 맨날 무당층만 쓸데없이 높게 나오잖아. 이러잖아요. 갤럽 조사가 유독 무당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무당층이 대부분 부정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다. 긍정 23과 부정 58이요. 비율로 환산하면요. 1대3 비율입니다. 1대3 비율로 지금 부정이 압도적인 거기 때문에 갤럽에서 많이 잡히는 그 무당층의 대부분이 사실은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고요. 아까 제가 민주당 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 조사 때 39%였는데 이번에 34%로 5% 급락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왜 이렇게 높게 나왔어 한데요. 이게 갤럽 기준으로는요. 최저치입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뭐 워낙 20%대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무당층이 되게 높아요. 민주당이 34%인데 무당층이 지금 33%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아하. 무당층 비율도 이번 갤럽 조사가 집권 이래로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무당층은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거니까 그거는 실망해서 잘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당이 유리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응답률이 야권은 낮아요. 예, 그래서 보통 개표를 해보면 10% 이상 더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민주당을 한참 추월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참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썩 잘하진 못하지만 대한정당을 찾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뿐이 없다. 4+1이 여러분들 힘을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은 4+1 범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당은 딱 자유한국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거에 들어가면 표 결집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완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지금 무당층 이거 왜 이렇게 높게 나와요 하시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당층은요. 실질적으로 그냥 야당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자유한국당과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문재인 부정 성향이 강한 집단이 바로 지금 갤럽에서 나오는 무당층인데 그 비율이 지금 민주당과 거의 맞먹을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 나오는 33%의 거의 한 70% 이상을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면요. 거의 40%대가 됩니다. 가까이 됩니다. 40%대에 가까이 나오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갤럽입니다. 갤럽은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하기 때문에요. 특히 리얼미터나 이런 데보다도 특히 야당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할 때 갤럽 조사에서 나오는 거는 한국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뭐 몇 프로다. 그럼 거기에 한 15% 이상은 넉넉히 올려도 괜찮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ARS 방식이다 보니까 1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에서 한 10% 정도 업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무당층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야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 지난 12월에 있었던 그 국회 폭거 그 4+1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협의체를 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백신을 제대로 놨은 거예요. 예방주사 제대로 놨거든요. 그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4+1 협의체를 보면서 야, 쟤네들이 여당이구나. 민주당만 여당인 줄 알았는데 바미당도 여당이었고 정의당도 여당이었고 민평당도 여당이었네. 대한신당도 여당이었네. 그러면은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구나. 라고 국민들이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심판하려면은 어디 뭐 정의당 이런 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가는구나. 바미당 생각해봤는데 쟤네 한통속이잖아. 한국당 찍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지금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최근에 뭐 민주당이 인재영입 실패돼 있고 또 황운하를 적격한 것도 그렇고 또 우한폐렴 얼마나 지금 무능합니까? 이러한 여론이 지금 첩첩 쌓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민심이 점점 민주당으로
버려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신의 한 수의 그 구독, 그릇을 좋아요, 이제 한국당이 알림 채워야 될 방법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